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명상을 왜 하는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명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명상을 왜 하는지 그 이유나 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뚜렷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는 명상을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그래서 이 명상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는 인간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왜 사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한편으로 너무 심각한 질문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좀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막상 던져보면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크게 그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 행복, 또 하나는 정신적 행복, 또 하나는 영적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만난다면은 물질적 행복은 material happiness, 정신적 행복은 mental happiness, 영적 행복은 spiritual happiness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물질적인 행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가 창궐한 이 시대에 물질적 행복을 가장 쉽게, 가장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갈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많은 신뢰를 통해서 이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은 결국 고통의 결핍, 고통의 결여, 고통의 제거, 고통의 해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배고픔이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음으로써 인간은 쉽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배고픔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 직면한 경우가 많고 자연재해로 홍수나 강우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사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죠. 이미 홍수나 강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올해도 상당한 더위라든가 가뭄, 홍수가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상당한 자연재해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아사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정도 이미 인류는
이런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물질적 문명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전 세계가 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행운의 행복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나라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중남미 오히려 국가 수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가들이 아직도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상당수 국민들은 기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한 바도 있고 운이 좋았던 면도 있고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국가를 이제 만들기까지는 성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아의 고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히려 배가 고프다는 게 점심때쯤 돼서 한 11시쯤이나 12시쯤 돼서 배가 슬슬 허기를 느껴진다는 게 약간 즐거운 기분을 주기도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 때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고픔이 행복의 신호가 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제 배고픔을 쉽게 극복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불과 몇 시간 후에 보통 4-5시간 후에는 다시 배고픔을 느끼죠. 옛날에 이게 참 무서웠죠. 옛날에 가뭄이 와서 어떤 마을이 농작물이 거의 수확이 안 된 상태에서 겨우겨우 허기를 해결했는데 다시 배고픔이 온다는 것은 상당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점심 먹고 또 4-5시간 후에 이제 6-7시쯤 돼서 집에 갈 무렵에 다시 허기가 느껴지면 또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그것이 행복의 사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은 결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장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배고픔은 손쉽게 음식을 사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보통 보통 3번 정도 어떤 사람은 2끼를 먹기도 하고 3끼를 먹기도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만일에 정말 이번에도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그 태풍이 강타를 해가지고 한국의 관광객들이 고립된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때로는 체육관에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음식 공급이 안 되면 사람들이 배고픈 그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이게 우리가 쉽게 해결해왔던 배고픔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이것은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많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중남미권의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가장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극심한 자연재해로 다시 이 심각한 기아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또 하나는 요거를 이제 식욕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성욕의 문제가 있죠. 보통 외로움, 어떤 이제 짝짓기를 원할 때 대체로 사람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은 이성을 갈망하게 되고 이 짝짓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성욕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오늘날에는 별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은 당연한 거였죠. 결혼은 상식적인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빠르면 20대 초반, 늦어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전에 2-3년간의 연애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